계속해서 포괄손익계산서부터 좀 보도록 하죠. 우리 앞에서 재무상태표 봤었다, 그지? 재무상태표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자산,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포괄손익계산서는 뭐야? 수익과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지. 그러면 가뿐히 그냥 수익, 비용, 이익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달래. 아까 우리가 주영업 이런 이야기 했었다, 그죠? 그러니까 주영업인 거랑 영업수익이랑 영업 비용을 빼면 뭐가 되겠어요? 얘를 우리는 얘를 영업이익이라고 하기로 했어. 그리고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수익과 영업 외 비용을 빼면 얘를 뭐라고 하기로 했어? 세전이익이라고 하기로 했어. 더 내려가야 되네. 얘를 올려야지. 자, 여기서 그러면 법인세를 내고 나면 세후 이익이라고 하는 거지. 자,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뺀 걸 뭐라고 한다?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수익 비용을 뺀 걸 뭐라고 한다? 세전이익. 세전이익에서 법인세 뺀 걸 세후이익이라고 하는데 위에를 조금 더 세분화하지. 뭐 그렇게 세분화를 하는지 모르겠어. 이 영업의 비용을 매출원가랑 판매관리비로 좀 바꿔보래. 아까 재고자산을 판다라고 하면 재고자산을 파는 사람의 급여는 판매관리비가 되는 거고 재고자산의 그 원가는 매출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은 뭘 나타낼 수 있어? 재고 하나를 팔았을 때마다 얼마가 남냐?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100이야. 매출 원가가 30이야. 그럼 여기가 70이 남겠지. 그럼 하나 팔면 70%가 남는구나를 추측할 수 있게 좀 찢어서 보여달래. 그게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이다. 그러면 자, 이 영업수익은 뭐겠어? 결국 매출액일 거고요. 이 영업비용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라는 거지. 얘 두 개를 빼면 뭐야?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 비용을 더하고 빼주고 그리고 세전이익, 법인세, 차감전, 손익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떼기 전의 이익, 세금을 떼고 난 후의 이익인데 법인세, 차감전, 손익이라고 조금 어렵게 부르는 거지. 왜? 법인세 비용이라고 부르니까.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빼면 우리 당기순이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손익은 손실과 이익의 합친 말이지. 순손익 이렇게 불러요. 순손실, 순이익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걸 우리가 그러니까 요 위에 일반적인 수익 말고 약간 조금 애매한 게 있대. 기업이 이게 번 돈인지 만 돈인지 좀 애매한 게 있대. 예를 들어서 뭐 그 토지, 그러니까 뭐 어떤 주식을 사놨는데 주식이 급등했대. 근데 그게 진짜 이익인가? 기업 주영업도 아닌데 기타 아닌가? 뭐 이런 거예요. 뒤에서 배울 거야. 뒤에서 배울 거니까 요거를 좀 따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옛날에는 원래 손익계산서라고 불렀어. 근데 손익계산서는 여기까지고요. 포괄손익계산서라고 불리면서 밑에 걸 추가하게 됐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찢을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붙여서 보도록 하자. 자, profit or loss라고 해서 여기까지를 우리는 당기순이익이라고 하고요. profit or loss. 그리고 뒤에 other comprehensive income이라고 해서 여기를 우리는 OCI라고 해요. 기타 포괄손익을 OCI라고 합니다. and로 돼 있지, and. PL과 OCI를 합쳐서 우리는 CI, Comprehensive Income 이렇게 불러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좀 약자를 좀 쓸 거야. 우리 회계에서 이 포괄손익계산서 다 쓰면 좀 길잖아. 인컴 스테이트먼트, 옛날에 손익계산서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래서 인컴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이 약자를 쓰면 뭐다? 포괄손익계산서다. 근데 PL이라고 써도 포괄손익계산서다. 좀 이렇게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손익을 뜻하는 거고요. 자, 우리 앞으로 좀 약자를 쓸 건데 요거 뭐라고 하냐면 밸런스 시트라는 재무상태표를 뜻하는 건데 쌤, 재무상태표 아까 스테이트먼트 오브 파이낸셜 포지션이라고 안 했습니까? 발음 좋았나? 여하튼 밸런스 시트라고 우리 옛날에는 대차대조표라고 불렀어. 밸런스가 맞았다는 거지. 대변이랑 차변이랑 맞았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 시트라고 불렀는데 아직도 사람들은 밸런스 시트, 대차대조표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렇게 적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약자를 이거랑 얘를 제일 많이 쓴다. 그러니까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약자다라고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재무제표의 약자는, 재무제표 5개의 약자는 이렇게 financial statement 이렇게 쓴다. 이해되겠죠? 자, 이렇게 좀 알아놨으면 좋겠다. 뒤에 가 봅시다. 우리 근데 수익과 비용이라는 건 결국 뭐라고 했어? 자본이 증가하면 수익이고 자본이 감소하면 비용인데, 항상 얘는 뭐예요? 영업활동과 관련된 거예요. 이해되겠죠? 근데 주주와의 거래는 수익과 비용이 아닌 거지. 엄마 아빠가 준 돈은 내 수익이 아니고 엄마 아빠한테 줄 돈은 그 수익과 비용이 아니다라는 거지. 하지만 자본은 증가하고 감소할 수 있다. 이해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 영업활동으로 10,000원 벌었어. 그지? 그럼 엄마가 5,000원 줬어. 내 자본 얼마 늘어났어? 15,000원 늘어나겠지. 이해되겠죠? 근데 이 또 반대로도 물어볼 수 있겠지. 아, 내 돈이 작년에 비해 올해 15,000원 늘어났더라 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10,000원 벌었어. 그럼 엄마가 얼마 줬어? 5,000원 줬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아이고. 여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자, 우리 손익계산서를 좀 봅시다. 10,000원에 사서 30,000원에 팔고 연봉이 5,000원이래. 아, 연봉 5,000원이면 일하기 싫을 것 같은데. 자, 연봉이 5,000원이고 상품 하나 10,000원에 사서 30,000원에 팔았대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표현하기 전에 이렇게도 할 수 있겠다. 아까 영업수익이 얼마야? 30,000원. 그리고 연봉이랑 아까 저 원가를 합해서 우리 뭐라고 한다? 영업비용이라고 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 법인세 없다고 하니까 영업이익은 얼마야? 15,000원이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데 좀 찢자는 거지. 매출액은 30,000원이다.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한 원가가 10,000원이고 매출 총이익이 20,000원이다. 여기에서 판매 관리비가 5,000원이 들어서 영업이익이 15,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외워도 돼. 어차피 계속 이거 할 거니까 그냥 보다 보면 외워지니까 특별하게 외울 필요는 없으나 한번 그래도 써보긴 해야지. 복습할 때 한번 써보기는 해야죠. 한번 쭉 써보긴 하세요. 복습할 때. 자, 그러면 똑같이 재무상태표처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왜요? 아니, 결국 얘도 자본의 증감이라며. 그럼 재무상태표에 자본이 증가하고 감소할 테니까 차대가 맞겠네. 아까처럼 기록할 수 있겠네. 이해되겠죠? 자본이 증가라며. 자, 주주와의 거래랑 영업활동을 좀 비교해서 보도록 하자고요. 자, 상품을 팔기 위해 10,000원짜리를 샀대. 그럼 현금 10,000원이 감소하면서 상품 10,000원이 증가하니까 자산이 10,000원이 감소하면서 자산 10,000원이 증가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차대가 맞죠. 계속해서 저 원가 10,000원짜리 상품을 지금 10,000원짜리 상품을 20,000원에 팔았대. 그럼 얼마 들어와요? 20,000원에 팔았으니까 우리 현금으로 좀 가정하자고. 현금 20,000원이 증가하지. 차변에서 자산이 차변, 대변이 부채와 자본. 그와 동시에 상품 10,000원이 있었는데 기업 밖으로 나간 거니까 감소해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순수 우리 이것만 봐봐. 10,000원짜리 20,000원에 팔았으면 10,000원짜리 20,000원에 팔면 당연히 10,000원 번 거지. 누가 봐도. 그걸 우리는 자본이 10,000원, 진짜 내 거가 10,000원 증가했으니까 자본이 10,000원 증가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어떻게 표기하자고 했어?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이다 이렇게 좀 표시를 하고 싶대. 그치? 그러니까 번 돈은 수익으로, 원가에 해당하는 돈은 비용으로 표시하자는 거지. 자본이 증가했는데 영업활동이지. 자본이 증가했는데 주주와의 거래가 아니면 수익이지. 자본이 감소했지. 근데 주주와의 거래가 아니면 비용이 되는 거지. 이해되겠죠? 자, 계속해서 토지를 빌려줬대. 토지를 빌려주고 돈을 받았대. 그럼 토지를 빌려준 게 아니니까 자산은 나간 게 없네. 그지? 돈을 받기만 했으니까 현금 10,000원이 증가할 거고 차변에서, 대변에 그러면 돈 빌리지도 않았고 주주가 돈을 주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뭐야? 영업활동으로 번 돈이니까 수익이 10,000원 증가하겠다. 이렇게 대차가 맞겠지. 계속.
자, 그리고 토지를 빌렸다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10,000원을 줬으니까 현금이 감소하는데, 그지? 근데 자본도 감소하겠지. 진짜 내 돈을 낸 거잖아, 그지? 자, 현금 10,000원을 지급했는데 이게 뭐다? 결국은 여러분 아까 앞에서 맨 처음에 우리 복식부기에서 현금이 들어오면 뭐랑 뭐 중에 뭐야? 결국은 돈을 빌렸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 이게 차변과 대변 했잖아. 현금이 들어왔어. 돈을 빌렸거나, 자본 중에서는 또 뭐가 나뉘겠어? 엄마가 줬거나 돈을 벌었거나, 셋 중 하나인 거지. 돈이 들어왔으면 무조건 셋 중 하나야. 엄마가 주던지 아니면 은행이 빌려주던지 벌었던지. 그러니까 돈을 만약에 냈으면, 만약에 돈을 냈어, 그럼 여기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자, 돈을 갚았던지, 그지? 아니면 똑같이 엄마한테 돈을 돌려주던지 돈을 썼던지, 이 셋 중에 하나라는 거지. 이해되겠죠? 자, 돈이 들어왔다. 뭐 셋 중에 하나다? 빌렸던지 벌었던지 엄마가 줬던지. 돈이 나갔어. 갚았던지. 그러니까 크게는 무조건 부채와 자본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자본도 쪼개면 엄마한테 준 건지 아니면 내가 쓴 건지로 나뉘는 거다. 이해되겠죠? 무조건 부채 아니면 자본이다. 자산이 움직이면. 물론 현금을 써가지고 또 자산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지. 뭐 그러니까 현금 상품 이렇게 뭘 내가 자산을 사는 경우 말고, 이런 경우 돈을 쓴 경우에는 결국은 부채와 자본 중 하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돈 쓴 거니까, 엄마한테 준 거 아니니까 비용으로 처리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돈 없어가지고 직원한테 퇴직금을 못 줬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급할 의무가 생겼지. 자, 돈을 못 줘서 지급할 의무가 생겼대.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부채. 그러면 부채가 증가하는데 현금은 아무런 증가 없지. 자산도 아무런 증감이 없죠. 그러니까 대차가 맞아야겠지. 우리의 비용이 증가하는 거지. 즉 자본이 감소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차가 똑같이 계속 맞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엄마가 돈 줬어. 아까 계속했지만 엄마가 돈 주면 자본이 늘어나는데, 얘 지금 파란색이 아니지. 수익이 아니라는 거지.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고. 자, 엄마한테 돈 줬어. 받은 게 아니라. 엄마한테 돈 받으면 자산이 늘어나지만 엄마한테 돈 주면 자산이 감소하게 되는 거지. 자산이 감소하게 되면 얘는 근데 자본금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이네. 요걸 좀 얘기할 건데, 자, 우리 주주의 유한책임이랑 좀 엮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이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주주가 출자를 한다고 했죠, 회사에. 근데 주주가 돈을 집어넣었어. 아까 주식회사의 특징이 뭐였어? 원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했지. 원금은 돌려주지 않고 항상 뭐만 준다고? 배당만 준다고 했죠. 이게 뭐야? 주식회사의 특징이라고 했었다. 그러니까 배당이라는 건 뭐 할 때 주는 거야? 돈을 벌었을 때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돈을 벌었던 뭉치에서 번 돈으로 주는 거야, 배당은. 그러니까 자본금으로 줄 수가 없다. 이해되겠죠? 출자한 돈을 그대로 돌려주는 경우는 존재하긴 해. 저 뒤에 가면 또 나중에 뭐 자본의 그 감소해가지고 뭐 자사주mek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원금을 돌려주지 않고 배당으로 주주들한테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봅시다. 회사에 대해서는 주주들이 이 회사와 주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그 약간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이게 사업이 망하면 다 내 책임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법인과 개인이 다른 점인데, 여러분이 치킨 사업장을 열었어. 개인으로 할 수 있고
법인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 개인으로 사업을 열게 됐는데 내가 대출을 받았어. 그럼 뭘로 받는 거야? 개인으로 받는 거야. 여러분이 뭐 성훈치킨이라는 걸 열었다고 치자고. 성훈치킨이라는 걸 열면 이 성훈치킨은 김성훈이라는 이름의 사업장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달라. 법인이랑 개인이랑 정말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개인 사업자가 있고요, 법인 사업자라는 게 있어요. 자, 개인 사업자는 별다른 의무가 별로 존재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내가 책임 다 지는 거거든. 어차피 내가 책임져. 근데 법인이라는 건요, 새로운 인간을 하나 만드는 거야. 법적 인간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자기 통장에 있는 돈 자기가 써도 뭐예요? 내 돈이지. 횡령 아니야. 근데 법인 사업자는요,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을 쓰면 횡령이에요. 자, 개인 사업자인 성훈치킨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여기는 주식회사 성훈치킨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내 이름 너무 사랑하는 것 같네. 자, 이렇게 회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성훈치킨이 돈이 10,000원이 있고, 이 돈과 그리고 빚을 20,000원을 내서, 자 10,000원 내고 20,000원 빚 져가지고 30,000원이 됐겠지.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했을 때 개인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돈 누구 거라고? 성훈이 거라고. 성훈이 거라고. 그리고 이 빚 누구 거라고? 성훈이 거. 그럼 이 남은 돈도 누구 거? 다 성훈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돈인 거고요. 이건 내 빚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30,000원 다 까먹었어. 20,000원 누가 책임지는 거야?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근데 주식회사 성훈치킨을 만들어서 똑같이 내가 10,000원을 냈고요. 그리고 20,000원을 빌렸어요. 그리고 30,000원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30,000원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법적으로 인간이라니까? 성훈치킨과 주식회사 성훈치킨은 아예 다른 거야. 아예 다른 거예요. 주식회사 성훈치킨은 법적으로 인간이 한 명 있기 때문에 그 돈 뺏었다는 거야. 이 자산에 대한 권리는 누구한테 있는 거다? 주식회사 성훈치킨에 있지 성훈이한테 있지 않다. 현타가 살짝 오려고 하는데, 여하튼 성훈이는 이 30,000원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30,000원으로 성훈치킨이 번 돈에서 20,000원이라는 빚을 갚고 남은 이 자본에 대한 자녀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당을 하고 싶어도 돈을 벌어야만 돈을 밖으로 뺄 수 있는 거지. 그럼 회사가 아까 폭삭 망했다라고 하죠. 30,000원 다 쓰고 폭삭 망한 거야. 20,000원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누구한테 있다? 성훈치킨한테 있지 성훈이한테 있지 않다. 이게 뭐예요? 유한 책임이다. 쌤, 그럼 다 법인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이걸로 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의 설립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매년 재무제표를 적어야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얘가 유리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가 없는 거다. 왜? 그렇다고 돈을 진짜 이렇게 막 빌려주냐? 그런 것도 아니다. 법인에 출자금이 있고 확실히 번다는 신뢰가 있고 대표의 신뢰가 있어야만 돈을 빌려주는 거지 막 빌려주지 않는다. 이해되겠죠? 개인은 책임질 수 있지만 법인은 법인이 책임지는 거라는 거지.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배당도, 여러분, 이 배당이라는 것도 결국은 누가 하는 거야? 주주총회에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배당이라는 결정도 왜 마음대로 돈을 못 빼게 해놓은 거야? 1인 주주가 아닐 가능성이 크니까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 돈을 움직이고 회사를 경영하라는 거지 다 같이 하라는 거야. 주인끼리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소유주들이 합쳐서 투표를 해요. 우리가 아까 성훈치킨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30,000원이 40,000원이 된 거야. 그러면 자본금은 10,000원이었는데 이익도 10,000원이 났네. 야, 이 10,000원 중에 근데 성훈치킨이 2호점 내고 싶대. 그래? 그러면 돈 좀 필요하겠네. 그러니까 이 10,000원 빼지 말자라고 하는 게 뭐다? 유보다.
주주총회는 매년 말 개최하게 되는데요. 매년 말 개최하면서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돈을 계속 냅둘 건지 사업을 계속 이어갈 건지를 결정하는 거다. 이 10,000원을 밖으로 빼는 걸 뭐라고 한다? 배당이라고 한다. 주주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지. 이 회사에 돈이 많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돈 빼서 우리 인마이 포켓 좀 하자. 이렇게 하는 게 배당이고, 야, 이 회사 성장성 너무 좋고 돈 잘 벌고 있으니까 배당하지 말고 그냥 냅두자. 이게 뭐다? 유보다. 이해되겠죠? 회사에 돈을 남겨두는 것이 유보고, 회사에서 돈을 빼면 당연히 얘가 30,000원이 되고 이익잉여금이 10,000원이 아니라 다시 빵원이 되겠지. 그럼 다시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회사에 10,000원을 남겨놓으면 더 확장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유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됩니다. 아, 쌤, 근데 유한 책임이 그러면 주주는 아무런 책임지지 않습니까? 네, 아무런 책임지지 않아요. 단지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요. 그러한 내용 때문에 비용이나 보증이나 이런 게 상당히 복잡해.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회사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법인으로 설립해서 자기 책임 안 지려고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절차들이 매우 복잡한데 그런 것들은 상법에서 조금 배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주주의 집단은 누구다? 주주총회다. 그럼 경영진의 집단은 누구다? 이사회다. 걔들이 분리가 돼 있고 얘들은 돈 벌어가지고 주주들한테 이익을 돌려주는 거고 급여를 받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빼는 것도 마음대로 뺄 수 없고 돈을 벌었을 때 합의하에 빼는 거고. 이해되겠죠? 그리고 우리 앞으로 이렇게 좀 쓸 건데 마이너스 부호를 이렇게 많이 씁니다. 물론 마이너스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재무제표에서 대부분 이렇게 쓴다는 거 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현금흐름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앞에 지금 뭐 봤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 계산서 두 개 다 본 거야. 근데 현금흐름표랑 자본변동표랑 주석은 약간 보충 정보야.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수익과 비용은 파악했는데 그럼 현금이 결국은 돈 얼마 벌었냐지. 그러니까 현금으로서 영업활동으로 얼마 벌었는지, 뭐 토지 사고, 유형자산 사고 이런 투자 활동하면서 얼마 썼는지, 그리고 주주가 얼마 넣고 얼마 빌려오고 자금의 조달을 어떻게, 돈을 어떻게 끌어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구분해서 보여주는 게 현금흐름표다. 이 정도만 하면 돼. 이 정도만. 중국 백에서 현금흐름표 어떻게 그리는지 배울 거예요. 쌤, 근데 얘는 왜 마이너스예요? 얘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영업활동도 마이너스일 수 있고요. 투자활동도 플러스일 수 있어. 토지를 팔면 플러스겠지. 근데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영업해서 돈을 벌 거고요. 계속 투자를 하겠지. 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계속 투자하고 돈 벌고 다시 번 돈으로 다시 투자하고, 이게 선순환 구조가 돼야겠지. 이렇게 적어놓은 것 뿐이다. 돈을 빌려오거나 출자하면 플러스일 거고 상환하거나 배당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셋 다 항상 마이너스 플러스인 건 아니다. 바뀐다. 자, 우리 자본 변동표를 좀 보면 우리가 자본은 크게 두 가지로 변동한다 했었다. 그죠? 영업활동으로 변동하고요. 주주와의 거래로 변동한다. 영업활동으로 자본이 증가하면 뭐야? 수익. 영업활동으로 자본이 감소하면 비용. 이걸 합쳐서 우리는 이익이라고 하는데, 이익도 두 가지 종류가 좀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될 거고, 자본거래에서 유상증자, 또 말이 왜 또 출자래매? 왜 뭐 좀 그래, 좀 그래, 한자가 많아. 유상, 돈. 그러니까 돈을 냈다는 거야. 무상증자라는 개념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웁시다. 돈을 내서 자본금을 증가시켰다. 증자잖아. 자본금을 증가시켰다. 있을, 상, 돈 내고 자본금을 증가시킨 게 유상증자다. 엄마가 돈 준 거, 그리고 엄마가 돈 뺏어간 게 배당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둘 다 뭐다? 기간이다. 둘 다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주석은 뭡니까? 주석은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이익잉여금이 2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이 20만 원의 상세 내역이 이런 거다 라고 보여주고, 밑에 뭐가 있어? 글이 있지. 글. 이렇게 글 잘잘잘잘잘 해서 글들로 설명해 놓은 게 주석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예제 1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앞에 내용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회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공부했다. 그죠? 자, 회계란 무엇이다? 회계란 알기 위해서 기업을 좀 알아야 된다. 기업이란 뭐다? 기업이란 우리 회계에선 주식회사를 설명한다. 주식회사를 설명하는데 주식회사는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로부터 시작이 됐다. 동인도 회사의 기본적인 세팅은 뭐였다? 투자를 하면 장기간 거치하고 원금을 돌려주지 않고 배당으로 주는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원금을 회수하려면 그 소유주끼리, 즉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거였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회사에 투자한 이상 이 회사의 돈은 회사 돈이고 회사의 빚은 회사의 빚일 뿐이다. 그래서 이 회사가 망하더라도 내 빚이 아닌 거다. 그걸 뭐라고 했다? 우리 유한 책임이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주식회사라는 것이 주주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로 좀 나뉘는데 의무는 전혀 없다. 그냥 무슨 의무만 있다? 출자 의무만 있다. 돈을 낼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어떤 거다? 배당권이 있다. 그리고 자녀재산 청구권, 뭐 의결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좀 배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회계의 정의에 대해서 좀 배웠었는데 회계의 정의는 정보 작성자가 정보 이용자한테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해서 전달하는 과정이다. 근데 왜 주는 거야?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투자자가 투자를 할지 아니면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지 이런 의사결정을 하려면 정보 작성자의 경제적 정보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 경제적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다. 프로세스가 회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대해서도 간단히 이야기했었는데 소유라는 건 뭐다? 우리가 출자한 사람들이 요 경영하는 게 아니라 돈 넣고 돈 먹는 행위다. 자, 이렇게 나쁜 말 쓰면 안 되는데 그죠? 자, 출자하고 배당을 받는 게 우리 주주의 업무인 거고 경영자들은 이쪽으로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경영자들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노동을 제공하고 뭘 받는 거야? 급여를 받는 게 우리 경영진의 일이다. 그러니까 주주들이 모여있는 걸 뭐라고 했어? 주주총회. 경영진들이 모여있는 걸 뭐라 했어? 이사회. 그러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선임한다 했지. 아니 주식회사 성운치킨에서 태웠다 생각해봐. 점장 고용 누가 합니까? 제가 하겠죠. 그죠? 그렇게 굴러가는 게 기본적인 주식회사의 세팅이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경제적 정보는 크게 재무적 정보와 비재무적 정보로 나뉜다. 재무적 정보는 어떤 게 있다? 두 가지가 있더라. 어떤 게 있다? 지금 얼마이니와 너 얼마 버니가 있더라. 지금 얼마이니라는 건 저량을 뜻하고 재무 상태를 뜻하고 재무 상태 표에 나오는 거더라. 그리고 지금 얼마이니가 아니라 얼마 버니라는 건 유량이라고 하면서 포괄손익계산서에 재무 성과로 나타내더라. 그래서 유량은 수익과 비용이라고 하고 저량은 자산, 부채, 자본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였지. 그런 거를 우리는 뭘로 만들어낸다? 재무제표로 만들어낸다. 재무제표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재무상태표, BS라고 부르는 재무상태표, 밸런스 시트의 약자라고 했죠.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 PL 혹은 IS,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른다. 포괄손익계산서가 있다.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고 밑에 3개가 뭐다?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 있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정보 이용자를 우리 2가지로 좀 찢을 수 있었는데 정보 이용자는 뭘로 찢을 수 있었지?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 정보 이용자로 찢을 수 있더라. 내부 정보 이용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언제든지 예를 들어 이재용 회장님이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얼마 벌었는지 알고 싶어. 야야야 그거 얼마 벌었는지 좀 갖고 와봐. 이렇게 하면 갖고 오겠지. 근데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 한 주 가지고 있다고 삼성전자 전화해가지고 야야야 그거 좀 갖고 와봐. 안 갖고 옵니다. 자,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내부 정보를 마음대로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시된 걸 이용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걔들이 그러니까 규격이나 양식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재무회계라고 한다. 한마디로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제공하는 회계를 재무회계. 내부 정보 이용자들, 즉 경영자들한테 제공되는 회계가 관리회계인데 그 회계에 대해서는 완전 양식이 다르다고 했지. 관리회계는 원가회계, 관리회계에서 배우는 거고 우리가 배우는 게 뭐다? 재무회계다. 근데 이거를 규격화하고 양식화한 게 뭐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다. 즉 갭이라고 부르는 건데 갭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건 뭐다? IFRS, 한국재택국제회계기준이다 라고 했던 거죠. 요거에 따라서 작성해야 된다. 언어 중에 선택한 언어다라고 하는 거지. 자, 우리 5가지 재무제표를 배울 때 재무상태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재무상태표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부채, 자본이 있다고 했고 항상 자산은 그러니까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계다. 왜요? 아니 내 주머니에 여러분이 아파트가 10억짜리가 있어. 아파트 10억짜리가 있는데 8억을 빌렸대. 그러면 그 남은 돈 진짜 2억은 네 돈이지.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게 깨지는 순간 여러분은 노벨 회계학상을 받을 수 있다. 자산 이꼴 부채와 자본이다. 이거 모르면 회계 등신이다. 이걸 회계 등식이라고 한다라는 거 좀 꼭 알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자산은 뭐라고 했지? 권리. 부채는 뭐다? 의무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뭐 배웠지? 수익과 비용을 배웠더라. 수익과 비용을 빼면 이익이라고 하는데 이 이익을 계속 합치면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더라. 한마디로 얘는 발생액이고 누적액은 뭐다? 이익잉여금이다. 걔는 뭐다? 자본이다. 수익은 자본의 증가, 비용은 자본의 감소를 나타내는데 단 주주와의 거래는 빼고 말하는 거다라고 했었죠. 자, 우리 개정 과목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했었죠. 19페이지에 개정 과목 간단히 이야기하면 매출 채권, 대여금, 미수금 이런 것들이 있더라. 즉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채권이라고 하는 건 전부 뭐다? 자산이다. 즉 권리다라는 거지. 자산의 정의가 뭐였어?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라고 했죠.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고 돈 될 거다. 그 부채는 뭐다?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되는 의무다라는 거지. 한마디로 돈 줄 거다라는 거죠. 그걸 빼고 나면 자본은 자녀 지분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우리 포괄손익계산서의 양식을 간단히 봤었는데 포괄손익계산서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걸 매출총이익이라고 하고 매출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를 빼면 뭐라고 한다? 영업이익이라고 한다. 영업이익에서 영업외 수익과 영업외 비용을 뺀 걸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하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에서 법인세 비용을 뺀 걸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에서 기타 포괄손익을 더한 걸 총포괄손익이라고 한다. 이 정도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뭘로 구분되는 거다? 주영업인 영업수익, 영업비용과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으로 구분되는 거다. 얘 중간에를 뭐라고 하는 거야?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까지를 세전이익, 그 다음에 세금 뺀 걸 당기순이익,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더라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주주와의 거래와 영업활동을 꼭 구분해야 된다고 하더라. 자본이라는 건 두 가지로 변동하는데 뭐 주주와의 거래로 변동을 하기도 하고 영업활동으로 변동하기도 한다. 엄마가 준 돈은 주주와의 거래니까 내가 번 돈이라고 할 수 없고 영업활동으로 번 돈만 진짜 내가 번 돈으로 표현할 수 있더라. 즉 자본이 증가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엄마가 줘서 증가할 수도 있고 수익, 돈 벌어서 증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수익의 정의가 뭔 거야? 자본의 증가에서 주주와의 거래를 뺀 거라고 정의한다는 거지. 반대로 자본의 감소는 주주와의 거래를 빼고 자본의 감소는 비용이라고 한다. 이런 것도 알아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죠? 자, 그리고 우리 현금 흐름표는 뭐 어떻게 한다? 현금 흐름표는 세 가지 정보를 나타낸다.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세 가지를 나타내는데 영업활동은 우리가 번 돈들, 즉 현금 중에 우리가 벌어들인 현금을 말하는 거고 투자활동은 우리가 샀던 거, 재고자산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유형자산, 설비투자 이런 거 투자활동을 말하는 거고 재무활동은 뭐다? 돈을 빌려오거나 돈을 엄마한테 받거나 즉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앞으로 항상 계속 이렇게 그림이 항상 자산, 부채, 자본인 거야. 안 적어도 자산의 요쪽 사이드가 뭐야? 영업활동과 투자활동인 거지. 자산을 불리는 활동. 그리고 요렇게 이 돈을 요 자금 조달 사이드라고도 하고요. 그걸 자금 운용 사이드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 돈 빌리고 엄마한테 받아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는 거지. 자금을 조달해서 운용하는 거지. 그럼 이 활동은 뭐야? 재무 활동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를 뭐라고? 영업 활동과 투자 활동이라고 하기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자본 변동표는 우리 자본 증가가 두 개가 나뉘어 있었지. 영업 활동과 주주와의 거래로 나눌 수 있다 했었지. 그러니까 자본 변동표는 우리가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수익과 비용을 합한 당기순이익과 주주와의 거래인 출자와 배당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지. 주석은 뭐다? 설명하는 거다. 글로써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거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예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수업 끝나고 항상 바로 복습해야 돼요. 아까 말했지만 필기했던 키워드로 필기했던 거를 바로 복습해야 되고 몰랐던 거를 책을 읽어보면서 보고
모르면 바로 카페에 바로 질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